얘 어디 갔냐?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게 이 상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상태에서 마감을 하자면 주가 변동은 없었습니다. 여기 외국인들 외국인들 선물을 계속 우상향으로 사들인 거에 비해, 그렇죠? 우상향으로 사들인 거에 비해 지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균적으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려갔어요. 아침에 보였던 그 가격에 오히려 하향으로 좀 조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오고, 그렇죠? 내려가면 올라오고 하면서 결국에는 원위치를 만드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즉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해왔지만 가격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매수는 단가가 정해져 있음을, 싸게 샀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게 11월 첫날 알리는 스탠스였고, 외국인들의 모습이었고, 안 뺐으면 좋겠어요. 지금 빼진 않네요, 다행히. 35분 공부하자. 거래까지는 님 추천 빼지는 않고 감사합니다. 있어요, 다행히. 종가가 형성돼도 1조 원으로 좀 넘게 끝나고, 중요한 건 이렇게 된다면은 내일 얘네들이 단타로 끝내지 않고 내일도 플러스 기조를 유지하거나 매수 기조를 유지하거나, 싸니까 아직도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싸다고 생각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1조 원을 샀잖아요. 390, 그러니까 즉 300 3자 라인에는 외국인들이 다 싸다고 생각하는 구간이에요. 400 밑에는 4자는 이제 단기 차익을 좀 하고 싶은 구간이고, 당장은 나중에는 올라가겠지만 당장은 이제 400에는 외국인들도 꽤 남게 되니까 그 남는 거를 처리를 하고 싶어하는 구간이고, 3자에서는 308, 90에서는 외국인들이 정말 이렇게 가격이 싸냐 이렇게 느끼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도 싸기 때문에 이거를 내일도 연속으로 유지를 시키는지를 확인을 하거나, 혹은 빼더라도 1조 원이나 샀어? 좀 내일은 조정해야겠네. 빼더라도 30%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초과해버리면 다음 날하고 합쳐가지고 다 날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얘를 3천 초과시켜서 예를 들어 4천억이 팔렸어. 다음 날 한 5천억 팔면은 그대로 원위치 이거 산 게 소용이 없어지거든요. 기조를 유지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서 내일 뭔가 그림이 나올 거예요. 네. 내일 그림이 나올 겁니다. 내일 선물이 지금 딱 사실상 1조 원을 샀으면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정상인 건데 묶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싸게 사서 더 땡기는 구조로 간다면 슬쩍 그 라인에서 올라오려고 하겠죠. 더 사면서. 근데 단타다, 외국인이 하루짜리 단타였다 그러면은 그 2번 시나리오를 향해 가는 겁니다. 2번 시나리오를 향해 가는 거예요. 11월 만기일이 되겠죠. 얼추 11월 옵션 만기일을 향해 가겠죠. 왜? 옵션이 지금 워낙 외국인들이 하방이란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풋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풋을 쌓아놨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풋을 많이 쌓아놓은 상태.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다 열려 있는 상태다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원래 같으면은 이걸로 끝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는데, 옵션 만기를 맞춰가지고 올라간 게 맞는데, 가만 보니까 옵션을 그게 얘네들이 그냥 단순히 그게깔만 그냥 도박적 배팅을 했다고 보기는 너무 어려운 수준으로, 너무 자극적으로 너무 밑에다가 너무 쌓고 있단 말이죠. 뭔가 얘네들이 이유가 있을 건데, 오늘만 봐도 위클리에 따라도 최하단부에 15,000 계약이 들어가 있고요. 오늘만 봐도. 잠깐만. 그다음에 일반 월물 옵션을 봐도 지금 오늘 최하단부에 약간 하단부 전체 골고루 많이 쌓아놨고, 예를 들어 365포인트에 많이 쌓아놓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좀 생각하기 어려운 구간에다가 너무 많이 지금 오늘도 쌓아놔서 토탈 풋옵션 매수 수량은 7,000 계약이 넘어요. 콜도 물론 같이 들어갔지만 기존에 워낙 풋이 많이 쌓여있던 상태에서 풋을 더 많이 샀기 때문에 풋의 영향이 더 크겠죠.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뭔가 이상할 정도로 11월 옵션 만기를 하방으로 만져놓고 있다. 물론 옵션은 도달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부담스럽게 만드는 건 사실이니까 그건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만 하다가 멈출 줄 알았는데 안 돌아와서 그런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방을 열어주는 2번 시나리오로 만들어준다면은 여기 외국인들 옵션 잭판 먹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선물을 많이 포기하게 되겠죠. 그런데 또 오늘 이상한 것은 선물을 또 오늘 두텁게 쌓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선물을 매수를 유지한 채 내려갈 수는 없어요. 예. 오늘 선물 매수 상태, 이 기조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이 시나리오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얘네들은 옵션을 먹기 위해 선물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선물을 뺄 거예요. 떨어질 때 당연히 단타로 들어왔던 단타 역할만 할 겁니다. 결론은 즉 옵션도 지금 포지션이 중요하지만 일단 지금 선물을 샀는데 체크를 많이 해야겠다. 어차피 내용은 맨날 똑같아요. 인플레이션, 헝다, 뭐 공급망, 맨날 뉴스에서 나오는 거, 경제 뉴스에서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어제는 이거, 오늘은 이거, 그냥 그날 포인트가 다를 뿐이에요. 실적, 자 미국 조정 나올 때는 무슨 얘기 나왔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 미국장, 지금 오늘 3대 지수 신고가 금요일에 끝났는데 사유는 실적 호조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장 조정 나왔을 때, 다우 지수 조정 나왔을 때 사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제가 체크리스트 적어드렸는데 사유, 일부 기업의, 제가 이거 찾아볼게요. 일부 기업의 실적 부진이에요. 일부 기업의 실적 부진이었다고요. 언제야 그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아이고 찾기 어렵겠다. 너무 좀 내용을 많이 써놔가지고, 그쵸? 지금 계속 그렇단 말이에요. 어차피 지금 산재에 있는 내용은 변한 게 없이 계속 나오던 것들입니다. 새로운 거 없어요. 그래서 그날 수급에 따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수급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 분석이 먼저라는 거예요. 어떠한 악조건에도 사는 사람이 있으면, 포지션이 사는 방향이면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그건 이미 나온 거니까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매수를 하는 거야 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이 같은 조건에서, 이 악조건 속에서 수급적으로 매도 포지션이 잡히면, 야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거야, 떨어지자,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니까 내가 시장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내용은 그냥 이렇게 이게 지금 있는 상황이다 정도를 알아야지,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지금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겠습니까? 이렇게 악재가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그 상황만 따지게 된다면 이런 뭐 헝다 리스크도 있고, 뭐 공급망 인플레이션이고, 테이퍼링, 수요일에 FOMC 하면은 어떻게 테이퍼링 선언하고 금리 인상 6개월 내에 내년 6월 달에 여기 보면 인상 확률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62%로 높아졌는데 22년 6월, 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악재밖에 없는데 그런 주식을 아예 못 하는 거죠. 지금 아이고 그냥 다 접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내용만 바라보면 다 접어야 된다고요, 지금 주식을. 그럴 만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판단하는 기준을, 내용은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여기에 맞춰서 보면 수급을 계속 따져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수급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파생시장 수급 중심으로 해석한다고요. 어차피 내용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왜 적극적으로 뭐 건드는 게 없었냐, 내일 이게 단타로 끝나면 곤란하니까, 외국인들의 생각을 알 수 없으니까 바로 어떻게 알겠어요, 외국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거를 판단은 내일 판단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일 단타로 끝내버리면 분명히 선물 매도를 힘을 쓰면서 1조 원 산 거 다시 매도하면서 고꾸라질 텐데, 매도로 묶어두기는 어렵습니다. 매수 힘이 약해서. 외국인들이 힘이 센 애들인데 외국인들이 매도하기 때문에, 매도는 위에다가 매도를 해야 이게 붙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도하는데 가격이 안 내려가. 그러면 위에다가 팔아야 되는데, 그럼 걸어둬야 되는데 이거 누가 사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이 힘이 세야지 살 수 있는 건데 위로 사야 되는 거니까. 개인들은 보통 걸어놓고 사고, 기관들도 외국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파는 힘이 있으면 떨어진다고요. 반대로 외국인들은 사는 힘에 의해서는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들은 호가를 밑에다가 왕창 걸어두면 누군가는 야씨 여기다 그냥 팔아야겠다고 팔기가 쉬워진다고요. 힘이 약해도. 개인들도 덜커덩 여기다가 어떤 종목이 있어,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있는데 갑자기 덜커덩 물량이 확 와, 여기다가 호가가 막 누가 갑자기 확 쌓아놨어, 여기다 그냥 팔아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의 힘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는 대량 매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대량 매수할 때는 가격을 붙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확인이 필요해요. 얘네들이 단타로 과연 빠질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싸다고 생각하는 390포인트 라인 400 밑에는 다 외국인들 싸게 느끼는 구간이에요. 3파동이 가냐 마냐의 기로에 안 가는 구조로 가면 여기서 이 파동을 끝내고 올라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옵션이 부담이고 11월 만기 포지션에 있는 게 하방이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이고 만약에 하방으로 간다면 옵션에서 대박 수익을 내고 다음 선물 포지션으로 잡아가겠죠. 12월 또 한 달 동안 12월 만기까지 11월 11일 빼빼로 되어 있는 옵션 만기일 딱 그때 결정을 내고 옵션 대박을 만들고 가든가 아니면 옵션을 포기하고 선물을 지금부터 오늘부터 땡겨가지고 선물로 먹으려고 하던가. 보통 외국인들은 선물 우위입니다. 원래 외국인들은 옵션보다 선물에서 주도하려고 해요. 하지만 옵션에서도 양보를 못할 정도의 돈이 들어가면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보통 옵션은 기관이 강해요. 선물은 외국인들이 그냥 절대 강자고. 근데 지금 모습은 외국인들이 옵션을 포기하기엔 너무 지나치게 풋 배팅을 많이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자 요 정도인 겁니다. 원래 이전에 한 지지난주 정도까지만 해도 야씨 외국인들 옵션 그냥 이거 극액값 배팅 그냥 던져놓기 로또 배팅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까지 수준은 괜찮았어요. 근데 계속 쌓고 있잖아 그거를. 아니 적당히 해야지 항상. 예를 들어 로또 용지를 사 로또를 사 로또 당첨 확률이 낮잖아요 지극히 800만 분의 1이 넘어가니까 안 될 거를 스스로 알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단 말이에요. 그것도 적당히 사야지 그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로또를 1000만 원치 산다라는 개념이에요 거의. 그럼 확률이 물론 높아지긴 하는데 1000만 원치 사봐야 800만 분의 1에서 확률이 아직도 낮아요. 그죠? 그렇게 많이 샀을 때 만약에 당첨이 안 되면 1000만 원을 거의 뭐 고스란히 날리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보다 더 능가해서 외국인들이 도저히 포기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산다라고 봤을 때는 옵션을 어떻게든 먹으려고 하겠죠. 하단부에 진짜 너무 지나치게 이거는 포기할 수 없게 만들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일로 공매도를 활용해서 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공매도를 활용하든 시장의 악재를 갑자기 막 더 강조하고 쏟아내든.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최근에 대차거래 굉장히 폭발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대차거래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고 폭발하고 있어요. 대차거래 수량이 이상해. 수상해. 대차거래는 뭐예요? 공매도를 바로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놓는 거. 네. 이상하잖아요. 하락할 준비를 해놓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조금 찝찝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오늘 바라봤다. 그래서 내일 선물 매수 기조가 유지되는지 혹은 조정이 나와도 너무 많이 샀다 1조 너무 많이 샀다라고 생각해서 빼는지. 자 9,700억대로 끝났네요. 1조 원은 성공을 못 시켰네. 약간 뺐어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빼진 않았는데 종가상 이제 오늘 단기 차익을 조금 한 물량 정도인 것 같아요. 일부 뭐 단기 차익까지도 할 거 없는데 어쨌든 오늘 좀 물량 종가에 좀 조절한 게 약 3시 이후에 조절한 게 대략적으로 한 1,300억 정도. 이 정도는 빠졌다. 그러면 이 기조가 내일도 유지가 되는지 빠진다면은 많이 빼진 않는지 얼마나 빼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내일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건들기에는 조금 건들기 싫은 날이었죠. 어떻게 보면 스캘핑 빼고 데이 트레이딩 단타 빼고는 건들기 싫은 날. 내일 만약에 음봉이 만약에 이렇게 외국인들 다 던져버리면 아씨 오늘 산 거 아까워지는 거고 괜히 샀다가 되는 거고 만약에 매수 기조를 유지한다고 해도 외국인들은 아직도 수량을 밑에서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기회는 또 주어질 거고요. 그렇죠? 지금 급하게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오늘은 덤빌 필요가 없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종료를 했던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시장의 분위기 그다음 오늘 특이했던 흐름들 결국 약 1조 원 정도 매수로 끝났습니다. 그런 특이한 흐름들 가격을 붙들고 1조 원을 매수한 이 특이한 흐름들 자주 나오지 않는 흐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중요한 거는 내일 오전에 어떤 기조 외국인들의 매매 기조를 조금 파악하고 판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자, 하여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자,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모든 과정이 끝나서 이렇게 간다고 해도
대세 상승은 더 커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조는 유지돼요. 다만 그 구간적인 차이인 거예요. 1번으로 가든 2번으로 가든 5대 5인데 얘는 옵션을 포기하는, 얘는 선물을 포기하는 거고 얘는 옵션을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큰 자리가 옵니다. 지금이든 2번 포지션이든 그것만 일단 염두에 두면서 나의 매매 계획을 조금씩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를 좀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겁낼 것 없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오늘은 저녁 방송 없는 날이고, 네, 내일 아침 화요일 11월 2일 화요일 아침 8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군님 수고하셨습니다.